일부 줄거리. 53세 박세라는 극빈 생활 중 대한그룹 법무팀 강민혁의 방문을 받습니다. 자신이 재벌 박영재 회장에 숨겨진 딸 박서윤이며 2,300억 상속 대상자라는 충격적 사실을 듣게 되죠. 더 큰 충격은 30년 결혼 생활이 거짓이었다는 것. 남편 김세진은 누군가의 지시로 세라에게 접근해 결혼했고 30년간 그녀를 관찰해왔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던 세라 앞에 놓인 수첩. 거기엔 그녀의 진짜 이름과 함께 섬뜩한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2부. 그날 밤 저는 남편과 한마디도 나누지 않았어요. 수첩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한 장 넘겼죠. 1993년 3월 15일. 첫 접촉 성공. 1993년 5월 2일. 고백 예정. 1993년 6월 20일. 결혼 승낙받음.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모든 게 각본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어요. 거기 다른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박서윤은 모든 것의 열쇠다. 1977년 사고의 유일한 생존자. 절대 진실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1977년. 그 해가 또 나왔어요. 손으로 글씨를 만졌습니다. 잉크가 번진 흔적이 있었어요. 오래된 글씨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울지 않았습니다. 울음도 나오지 않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전화가 울렸어요. 강민혁이었습니다. 박세라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일치합니다. 99.9%. 전화기를 쥔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당신은 박서윤이 맞습니다. 오늘 오후 2시 태양그룹 본사로 와주시겠습니까? 전화를 끊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남편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손이 떨려서 컵이 덜덜 흔들렸습니다. 일치했어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이 붉었어요. 세라야,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구두를 신었어요. 53년 인생에서 가장 좋은 구두였지만 굽이 닳아서 한쪽이 기울어져 있었죠. 오늘 대한그룹 본사에 가요. 세라야, 들어봐. 30년 동안 충분히 들었어요. 문을 닫았습니다. 강남이었어요. 택시에서 내려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로 된 건물이 하늘을 찔렀어요. 대한그룹 본사. 50층짜리 타워. 저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53세 여자. 다른 구두를 신고 10년 된 코트를 입은, 냉장고 속 달걀 3개로 사흘을 버티던 사람.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걸어 들어갔어요. 로비는 대리석이었어요. 제 구두 소리가 쩡쩡 울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봤어요. 정장 입은 사람들, 핸드백 든 여자들. 안내 데스크에 강민혁이 서 있었어요. 오셨습니까? 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댓말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빈민가 아줌마였는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50층 버튼이 눌렸습니다.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허리까지 내려온 머리, 핏기 없는 입술. 이 사람이 재벌 회장 딸이라니. 거울 속 제가 웃는 것 같았어요. 쓴 웃음이었습니다. 1993년 봄. 그날이 떠올랐어요. 저는 23살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취직한 지 한 달째였죠. 점심시간 혼자 카페에 갔어요. 커피를 기다리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 제 뒤에서 부딪혔어요. 쏟아지는 뜨거운 커피. 블라우스가 젖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개를 들었죠.
26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깔끔한 인상, 당황한 표정. 김세진. 그는 손수건을 꺼내 제게 건넸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3번 했습니다. 얼굴이 빨개져 있었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의 당황한 모습이 귀여웠거든요. 괜찮아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우연처럼, 완벽한 우연처럼. 지금 생각하면 너무 완벽했어요. 그 부딪힘, 그 사과, 그 당황. 모든 게 연습된 것처럼. 눈을 떴습니다. 엘리베이터였어요. 50층 도착 안내음이 울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회장실이었습니다. 넓은 복도, 고급 카펫, 벽에 걸린 그림들. 끝에 큰 문이 있었어요. 강민혁이 노크했습니다. 대답이 들렸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남자가 서 있었어요. 창가에서 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58세쯤 되어 보였어요. 회색 양복, 곧은 어깨. 들어오십시오.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강민혁은 밖에 남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박준혁? 제 이복 오빠. 우리는 한참을 서로를 봤어요. 그의 눈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보이려 애쓰는 눈. 하지만 그 밑에서 뭔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앉으시죠.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어요. 그도 맞은편에 앉았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닮으셨습니다. 아버지를, 특히 눈이. 저는 손을 꼭 쥐었어요. 아버지, 박영재.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준혁이 서류를 꺼냈어요. 말없이 펼쳐 보였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어요. 99.9% 일치. 그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흑백 사진이었어요. 젊은 여자가 웃고 있었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긴 머리, 맑은 눈. 윤희수, 생모입니다. 가슴이 먹먹했어요. 저는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사진 속 여자를 봤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낳았어요. 이 사람이 절 안았을 거예요. 1977년 12월 3일,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당신도 차에 타고 있었어요. 1977년 겨울, 어느 밤, 박준혁이 사진을 보여주자 갑자기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주 오래된, 거의 잊혀진 기억. 저는 5살이었습니다. 차 안이었어요. 뒷좌석, 어두웠습니다. 밖에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따뜻한 손이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손, 작고 부드러웠어요. 조금만 참아, 서윤아. 부드러운 목소리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쾅! 엄청난 충격. 차가 빙글빙글 돌았어요. 유리창이 깨지는 소리, 철커덕거리는 소리, 그리고 정적? 서윤아.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약했습니다. 힘이 없었어요. 손이 제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미안해, 서윤아. 대답이 없었어요. 손이 축 늘어졌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계속 울었습니다. 누군가 차 문을 열었어요. 남자였습니다.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기억났습니다. 낮고 떨리는 목소리. 이 아이를 데려가십시오. 멀리. 누군가 저를 안았어요. 차 밖으로 나갔습니다. 눈 속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차 안에 엄마가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눈을 떴습니다. 다시 회장실이었어요. 박준혁이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박준혁이 티슈를 건넸어요. 말없이 저는 받아서 눈을 닦았습니다. 그가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사고 후
당신은 실종됐습니다. 아버지는 30년 넘게 찾으셨어요. 서류를 넘겼습니다. 10년 전에 찾으셨습니다. 그때 이미 병이 깊으셨죠. 하지만 당신에게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대신 박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 이름이 있었어요. 김세진. 남편분을 고용하셨습니다. 1993년에 세상이 멈췄어요. 박준혁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곁에 있으라고, 지키라고.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구역질이 났습니다. 박준혁이 일어났어요. 책장으로 걸어가더니 USB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유언 영상입니다. 노트북을 켰어요. USB를 꽂았습니다. 화면이 켜졌어요. 침대였어요. 하얀 시트, 의료 장비들. 그 한가운데 남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70대 후반. 여인 얼굴. 산소 호흡기. 하지만 눈은 살아 있었어요. 박영재. 제 아버지. 그가 카메라를 봤습니다. 입을 열었어요. 서윤아,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내 딸, 미안하다. 아버지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떨리는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목소리. 처음 듣지? 목이 메었어요. 너를 안아본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아버지가 눈을 감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 엄마 희수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 사람이었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지킬 수 없었어. 화면이 흔들렸습니다. 1977년 12월 3일. 그날 난 희수에게 전화했어. 아버지가 날짜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서윤이 데리고 집으로 와. 이제 당당하게 살자고. 그래서 희수는 너를 데리고 차를 탔지. 하지만 아버지가 주먹을 쥐었어요. 이불이 구겨졌습니다. 누군가 그걸 막았어. 트럭이 들이받았어. 정면으로. 살인이었어, 서윤아. 아버지가 카메라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난 현장에 달려갔어. 희수는 이미 숨져 있었고 너는 뒷좌석에서 울고 있었지. 그때 결정했어. 너를 숨기기로. 그 사람이 또 올 거라는 걸 알았거든. 아버지가 기침을 했어요. 심하게. 한참 기침하더니 다시 카메라를 봤습니다. 너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맡겼어. 박씨 성을 주고 세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지. 30년을 찾았어. 찾았을 때 너는 행복해 보였어. 가난했지만 웃고 있었어. 아버지가 몸을 일으켰어요.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카메라에 더 가까이 왔어요. 그 사람이 아직 살아 있었거든. 내가 죽으면 유언장을 보게 될 거야. 내 존재를 알게 되겠지. 그럼 또 시도할 거야. 서윤아, 아버지의 손이 카메라 쪽으로 뻗었어요. 아빠는 너를 한 번도 안아주지 못했어. 미안하다. 하지만 사랑했어. 평생, 매일, 살아남아라. 꼭. 그리고 조심해라. 가까이 있는 사람일 거야. 사랑한다, 내 딸. 화면이 꺼졌어요. 저는 검은 화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빠.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빠. 그 사람이 절 사랑했다고 했어요. 박준혁이 조용히 티슈를 건넸습니다. 저는 받아서 눈을 닦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준혁이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범인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가 봉투를 꺼냈습니다. 긴급 생활비입니다. 3천만 원. 일단 쓰십시오. 저는 봉투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가셔야 합니다. 박준혁이 잠시 망설였어요. 어머니를 뵙게 될 겁니다. 정실 부인 강미란 여사님.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박준혁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어요. 머릿속에는 아버지의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사랑한다, 내 딸.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거실에 서 있었어요. 세라야,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를 봤습니다. 남편의 눈이 붉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위험하다는 거.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한 적 있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미안해. 그게 답이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잠갔어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3년. 53년을 박세라로 살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박서윤이었습니다. 아빠가 평생 사랑했던 딸. 그리고 30년 결혼은 계약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어요.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목소리. 낮고 차가운 여자 목소리였어요. 박서윤. 심장이 멎었어요. 오랜만이구나. 누구세요?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자꾸나. 내 어머니가 어떻게 죽었는지 궁금하지 않니?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1977년. 트럭을 보냈던 게 누군지 알고 싶지 않아. 당신이 그래. 나였지. 여자가 말했어요. 그리고 이번엔 널 보낼 차례야. 뚝. 전화가 끊겼어요. 저는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어 있었어요. 1977년. 엄마를 죽인 사람. 그 사람이 여자였어요. 그리고 내일 만난다고 했습니다. 밖에서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세라야, 저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짐을 쌌어요. 옷 몇 벌, 어머니 일기장, 남편이 준 수첩. 내일이었어요. 내일 저는 그 사람을 만날 거예요. 새벽이 밝았습니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며 앉아 있었죠. 아침 7시 택시를 불렀습니다. 거실로 나갔어요. 남편이 소파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밤새 제 방문 앞을 지키다가 지쳐 잠든 것 같았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56세,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섞인 머리, 30년을 함께한 사람. 거짓으로 시작됐지만 정말 다 거짓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현관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나갔어요. 변호사 사무실은 30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넓은 로비가 보였어요. 안내 데스크 여직원이 저를 봤습니다. 박서윤 씨 맞으시죠?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네, 이쪽으로 오세요.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긴 복도였습니다. 끝에 회의실 문이 있었어요. 문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은 넓었어요. 큰 테이블, 의자들,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전경. 그리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후반. 단정한 한복, 진주 목걸이, 곱게 빗은 머리. 우아했어요. 하지만 그 우아함 뒤에 뭔가 날카로운 게 숨어 있었습니다. 강미란, 박영재의 정실 부인, 박준혁의 어머니, 그리고 어젯밤 전화했던 그 목소리. 여자가 저를 봤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앉으렴.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어젯밤과 달랐습니다. 아니, 같았어요. 똑같이 차가웠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너머로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가 찻잔을 들었어요. 차를 마셨습니다.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그래.
여자가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난 널 알고 있었지. 1977년부터. 트럭을 보낸 게 당신이에요? 그래. 여자가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여자가 서류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상속 포기 각서, 사인해. 그럼 3억 줄게. 새 인생 사는데 충분하잖아. 여자가 펜을 내밀었어요. 아니면 1977년처럼 사고가 날 수도 있지. 손이 떨렸어요. 여자의 눈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어떻게 할래? 저는 서류를 봤어요. 상속 포기. 이걸 쓰면 모든 게 끝나는 거예요. 그냥 박세라로 돌아가는 거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박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뭐 하시는 겁니까? 내가 왜 여기 있니? 강민혁 씨한테 연락받았습니다. 박준혁이 저를 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미란이 일어났어요. 좋아. 법정에서 보자.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거야. 그녀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문으로 걸어갔어요. 멈춰 섰습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박서윤. 조심해라. 그녀가 나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박준혁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저 사람이 제 엄마를 죽였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없습니다. 그럼 포기하지 마십시오. 박준혁이 저를 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창밖을 봤어요. 아버지는 평생 후회하셨습니다. 지키지 못한 것들. 그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박준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호텔 예약했습니다. 경호원도 배치했고요. 당분간 그곳에 계시는 게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준혁이 봉투를 하나 더 꺼냈어요. 아버지가 남기신 또 다른 것입니다. 유언, 영상 외에 저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나중에 혼자 있을 때 보십시오. 호텔이었어요. 37층, 넓은 방, 큰 창문 너머로서 호텔이었어요. 37층, 넓은 방,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박준혁이 준 봉투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손글씨였습니다. 떨리는 글씨. 내 딸 서윤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난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하다. 아빠는 너를 지키지 못했어. 1977년 12월 3일. 그날 트럭을 보낸 사람을 난 알고 있어.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 47년 동안. 그 사람은 강미란이야. 내 아내. 준혁이 엄마. 그녀는 희수를 질투했어. 너의 존재를 용납할 수 없었지. 그래서 없애려 했어. 희수를 그리고 너를.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 그녀는 완벽했거든. 서윤아, 이 유산을 받는 순간 넌 위험해질 거야. 강미라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라. 너는 내 딸이야. 희수의 딸이야. 당당하게 살아라. 그리고 준혁이를 믿어라. 그 아이는 내 편이야. 내가 부탁했거든. 사랑한다, 서윤아. 아빠가. 편지가 눈물에 젖었어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빠,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빠. 그 사람이 절 지키려 했어요. 47년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야경이 반짝였어요. 어딘가에 강미란이 있을 거예요. 저를 없애려고 계획하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았어요. 세라야, 어디야? 괜찮아. 괜찮아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이 거짓으로 시작됐어. 하지만 세라야, 지난 10년은, 아니, 20년은 진짜였어. 날 용서하라는 게 아니야. 그냥 알아줬으면 해서.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조심해. 제발. 남편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어요. 30년. 그중 얼마가 진짜였을까요? 모르겠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강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박서윤 씨, 급한 소식입니다. 무슨, 강미란 여사가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리고 강민혁의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김세진 씨가 실종됐습니다. 뭐라고요? 어젯밤부터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집에도 없고요.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남편이 실종됐다고요? 혹시 강미란 여사가 강민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모릅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저는 벽을 짚었어요. 어젯밤 전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조심해. 제발.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박서윤 씨, 강민혁이 저를 봤어요. 지금부터 경호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남편, 30년을 함께 산 사람,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제 곁에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사라졌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어요. 경찰은 수색 중이라고 했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 갇혀 있었어요. 경호원이 24시간 문 밖을 지켰습니다. 창밖만 보며 앉아 있었죠. 넷째 날 아침이었어요. 강민혁이 다시 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박서윤 씨, 남편 찾았어요? 네. 강민혁이 눈을 감았습니다. 한강에서 발견됐습니다. 세상이 멈췄어요. 시신으로. 장례식장이었어요. 김세진, 1969년생 마이너스 2025년. 56세로 사망. 저는 영정 사진을 봤어요. 젊은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어요. 30년 전 카페에서 저한테 커피를 쏟았던 그 얼굴. 눈물이 났어요. 세라 씨,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봤어요. 박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조의 표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였어요. 경찰 발표로는 익사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살인이죠. 제가 말했어요. 박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강미란이 죽였어요. 증거 없어도 알아요. 그 사람이 죽였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준혁이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그때 빈소문이 열렸어요.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강미란이었어요. 검은 한복, 검은 선글라스. 그녀가 영정 앞에 섰습니다. 절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봤습니다. 선글라스 너머로 눈이 보였어요. 차가운 눈. 애도 표합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남편분 잃으셔서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강미란이 한 걸음 다가왔어요. 하지만 세상은 원래 위험한 곳이에요. 조심하지 않으면 그녀가 미소 지었어요. 언제든 사고가 날 수 있죠.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어머니, 박준혁이 강미란의 팔을 잡았습니다. 그만하십시오. 뭘? 강미란이 박준혁을 봤어요. 난 조에 표하러 온 거야. 아들.
나가십시오. 박준혁의 목소리가 낮았어요. 모자가 서로를 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강미란이 웃었습니다. 그래. 나가지. 그녀가 문으로 걸어갔어요. 멈춰 섰습니다. 저를 돌아봤어요. 박서윤. 상속 포기 각서 아직 유효해. 절대 안 써요. 제가 말했어요. 강미란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후회할 거야. 이미 후회하고 있어요. 47년 동안 저는 그녀를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강미란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래. 네. 저는 박서윤이에요. 박영재 회장의 딸. 당신이 죽이려 했던 아이. 하지만 살아남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힐 거예요. 1977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당신이 뭘 했는지. 강미란이 웃었어요. 차갑게. 증거도 없으면서 찾을 거예요. 행운을 빌어. 강미란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박준혁이 제 어깨를 잡았어요. 괜찮으십니까? 아니요. 눈물이 났어요. 남편. 30년을 함께 산 사람. 거짓으로 시작했지만 끝은 진짜였을지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죽었어요. 저 때문에. 세라 씨, 박준혁이 저를 불렀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버지 뚠이었습니다. 당신이 살아남기를. 하지만 그리고 저도 있습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저는 박준혁을 봤어요. 이복 오빠. 한 달 전엔 존재도 몰랐던 사람. 하지만 지금은 유일한 가족. 감사합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간단한 절차였어요. 문상객은 없었습니다. 남편에겐 가족도 친구도 없었거든요. 저 혼자였어요. 마지막 작별을 했습니다. 여보, 사진 속 남편을 봤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30년. 거짓으로 시작됐지만 그 안에 진실도 있었을 거예요. 사랑도 있었을 거예요. 편히 쉬세요. 납골당을 나왔습니다. 박준혁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집에 갈래요. 우리 집. 위험합니다. 알아요. 하지만 저는 하늘을 봤어요. 남편 옷이랑 짐 정리해야 해요. 그 사람 혼자 두고 올 수 없어요. 박준혁이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호원 2명 배치하겠습니다. 집이었어요. 3개월 만에 돌아온 집.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거실로 들어갔어요. 소파가 보였습니다. 남편이 3달 동안 누워있던 그 소파.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 옷들이 걸려 있었어요.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개었어요. 박스에 담았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거기 수첩이 또 있었습니다. 꺼냈어요. 펼쳤습니다. 이번엔 다른 내용이었어요. 2015년 3월 2일. 오늘 세라 생일. 미역국 끓여줬다. 좋아했다. 2017년 8월 15일. 세라 손잡고 시장 갔다. 행복했다. 2020년 1월 1일. 새해. 세라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다. 못했다. 2022년 5월 30일. 교도소 들어간다. 세라 울었다. 미안하다. 2024년 8월 20일. 출소. 세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말 못하겠다. 진실을. 2024년 12월. 박영재 회장 별세. 계약 끝. 이제 세라한테 말해야 한다.
하지만 무섭다. 날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 2025년 1월. 세라가 알았다. 모든 걸.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사랑한다. 진짜로. 2025년 1월 15일. 세라 지킨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이다. 마지막 페이지였어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남편, 그 사람도 고통스러웠나 봐요. 30년을 거짓 속에서 살면서 여보, 수첩을 안았어요. 사랑했어요. 저도. 창밖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이 꺼졌어요. 정전이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호원들이 뛰는 소리, 그리고 비명,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군가 왔어요. 저를 죽이러. 3부 예고. 남편의 죽음 이후 박서윤은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강미란의 위협은 점점 노골적으로 다가오고 정전된 집안, 경호원들의 비명, 누군가 그녀를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서윤은 알게 됩니다. 1977년 사고에는 강미란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더 큰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 것을. 3부 1977년의 공범에서 공개됩니다. 30년 결혼이 각본이었다니, 당신이 날 관찰한 임무였다니, 손에 쥔 낡은 수첩, 미안하다는 눈물, 거짓 속에 피어난 사랑은 없었나요? 아, 내 운명이여, 40년 세월이여, 모든 게 거짓이었다네. 김세진, 당신, 박서윤, 그 이름에 맺힌 눈물, 김보집빛 초준 눈, 숨겨진 그 진실을 밝혀내리. 아버지의 유언, 살인이다 조심해라. 거울 속 주름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재벌 회장 딸이라니. 쓴 웃음만 나오네. 따스했던 엄마 손, 내버릇 차면 겨울밤 쾅 울린 충격 속에 나 홀로 살아남았네. 아, 내 운명이여, 40년 세월이여, 모든 게 거짓이었다네. 김세진, 당신, 박서윤, 그 이름에 맺힌 눈먼 깊어질빛 찾았네. 숨겨진 그 진실을 밝혀내리. 강미란, 그 차가운 미소, 피해 값을 반드시 치르리. 한강에 잠든 당신, 미안해하지 마오. 30년 거짓 속에서 날 지키려 했나요? 어젯밤 그 목소리, 트럭을 보냈지 내가. 숨 막히는 이 밤, 난 이제 도망 안 가요. 운명의 딸 박서윤, 이제 일어나리. 죽음으로 갚은 사랑, 헛되지 않게 당신들의 음모, 진실은 밝혀지리. 내 이름 석자 걸고 마지막